양시장이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의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난주에는 저점 포인트를 2380선, 고점을 2500선 등락 과정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주에는 조금씩 2400선 저점론이 인식되면서 좀 저점을 높여가는 장세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상대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혼조선을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농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 11월 비농 고용 지표는 예상치보다 확실히 좀 상회되었습니다. 이 고용지표 호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긴축 속도 조절론은 여전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도 조절론은 여전히 부각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은 호재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연준의 뒷받침하는 비농 고용지표 호재라든지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는 모습으로 악재와 호재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좀 산뜻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부각됐던 체감지수가 좋지 않은 모습이 금일 오전 하루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한 코스피 지수가 0.3% 빠진 약보합권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종목별 체감지수는 그렇게 크게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원달러 환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이 지금 깨진 모습입니다. 1,294원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오전장에 1,300원이 깨지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쪽으로 조금 수급이 유입되면서 아직까지는 지수 대비 종목군 장세가 체감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수의 밴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것보다 저점은 일단은 약간은 좀 위쪽으로 2400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될 거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그럼 한 주 동안에 봤을 때 좀 중요한 점들 뭐가 될까요? 금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중국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방역 정책 지난주에 언급드렸는데 과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우선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봉쇄령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주가 지나서 지금 움직임을 보면 중국도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좀 변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진핑 주석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를 끌고 가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감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위도 여러 곳에서 좀 확산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봉쇄령 완화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리오프닝 강세가 조금 오전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목하는 부분이 항공적인 것 같습니다. 여행 항공 중에서도 특히 LCC 쪽. 지금 진에어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역시나 중국 관련주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면서 항공주들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에어뿐만이 아니고 제주항공이라든지 또 대형 항공사들 대한항공까지도 기업 결합 심사가 이제 4군데 남았습니다. EU 쪽,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 쪽 이렇게 남았습니다. 영국 쪽이 기업 결합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EU 쪽도 자동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 3%, 또 소형항공사 LCC 쪽은 많게는 8%에서 5%까지 반등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또 더불어서 역시나 화장품 관련된 주들, 여행 관련된 주들, 카나투어, 또 카지노, 파라다이스, 어운랜드, 그 다음에 호텔 신라까지 중국 관련된 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좀 호재성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중소벤처 기업입니다. 작년에 이 빅3에 대한 육성 확대 방안이 있었는데 규모가 2020년도에 45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이제 나온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신성장 산업,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육성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규모도 늘리겠다. 1,000억 원대로 늘리겠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금일 오전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부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나노 쪽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넥스트 칩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
또는 가온칩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강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 소식, 정부의 또 스타트업 육성 소식이 상당히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지속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세분화, 조금 선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눌림목 조정 구간에 들어간 쪽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 눌림목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재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실적들이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떨어지지 않는 측면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이 언젠가는 휴전으로 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또 진입을 잘 해본다면 결국은 스윙익 게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금주는 지난주에 있었던 좀 불확실적인 모습, 리오프닝 관련된 모습들이 확실히 중국 쪽에서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변화되면서 금주까지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이뤄가면서 주변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투자 확대 소식이 있는 반도체 안에서도 세분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고 또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은 워낙에 좀 오랜 기간 동안의 시세를 분출을 해서 이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군이 좀 궁금합니다. 저격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순위 일단 실적이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조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강세를 좀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연속성이 좀 짧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부터 금주까지는 중국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또 추세가 이어질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투자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 관점보다는 결국은 중국 쪽에서 저는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공, 여행, 면세, 카지노 어느 섹터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좀 투자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포트에 편성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의 양대 지수 모습이 미국 시장보다는 특히나 국내 시장의 중국 시장, 특히나 홍콩 항생지수의 영향권 아래 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플링 관계가 상당히 좀 지속되는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짧은 관점보다는 긴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테마톤 섹터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따라가기 어려운 순환매 흐름입니다. 여기서 좀 빠르게 자기가 순환매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게 되면 결국은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신을 갖고 가져가는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저점 메리트가 있는 섹터 공략, 더디다고 지쳐가지 마시고 인내심을 좀 갖고 결국은 내 섹터가 실적이 좋다면 모멘텀이 붙어줬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점 메리트 있는 섹터를 공략해야 될 것 같고 수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수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중에서는 부품주들, 반도체 안에서도 부품주들 선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성장성은 있습니다. 신재생, 또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또 원가 가격이 인상이 있으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시멘트. 그리고 중국 관련된 주에서는 저는 최우선 픽으로 엔터 관련된 주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공략을 조금 코트에 편전해 놓은 모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통적으로 전략을 세우실 때 가격을 보자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조명을 받지 못했던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현재 놓여있는 위치를 좀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 유지는 되는데 탄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